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그 힘든 시기죠, 지금이.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마무리 단계로 이제 가지만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작이라는 거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시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상황이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다 이제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면 나라가 어렵다라고 하게 되면 그 나라의 국민이나 기업이나 사회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그 구조로 간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국가도 굉장히 어렵고 일반적으로 그 서민들은 더 어려워진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려워진다라고 하는 거는 이 그 위기가 오는 거죠, 위기. 그런데 그 위기가 서민들은 그 말 그대로 위기가 오는 거고, 이 와중에 또 기회가 오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이것이. 그래서 내가 이거를 기회로 만들 것이냐, 위기를 맞을 것이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러면 각 나라가 힘들고 그 국민이 어렵다라고 하게 되면, 이 어려울수록, 자기의 그 내면의 세계가 원심으로 가느냐, 욕심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향후 방향은, 빈부의 격차가 상당히 더 벌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역사의 흐름을 보면, 우주 자연의 진리의 흐름을 보게 되면, 여태까지 그 빈부의 격차가 벌어질 때는, 경기가 좋을 때는 빈부의 격차가 벌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경기가 안 좋고 불경기가 계속 지속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 그 위기를 기회로 삼은 사람들이 많아져요. 그러면 그 위기를 기회로 삼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 빈부의 격차를 그 사람들이 더 벌려놓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 이제 그 빈부의 격차를 맞이한다. 그 상황이 굉장히 어렵다. 그러면 하수와 고수가 대처하는 방법이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하수는 그냥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는 거고, 고수는 그 위기가 기회로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고수와 하수의 격차는 더 벌어진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셔야지 돼요. 그러면 내가 하수다라고 하게 되면 이 난관을 어떻게 헤쳐나가야지 될 것인가. 그러면 나의 뚜렷한 목적과 목표에 의해서 그 목표를 달성을 하려고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셔야지 돼. 지금은 국제적으로 그 불경기다, 상황이 굉장히 안 좋다고 해서 내가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투잡, 쓰리잡을 해야지 되는데, 그 극복할 수 있는 그 뭔가의 그 자기만의 뭔가를 만들어내지 않으면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그거는 내가 원잡을 하더라도 내가 이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내가 나만의 무언가를 혁신을 해야지 되죠. 혁신을 해야만이 창조적인 것이 나오는 건데, 내가 그 나만의 뭔가를 이렇게 그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창조적으로 뭔가를 내가 만들어내야지 된다라는 거죠. 그럼 그 창조라는 거는 반드시 혁신의 단계를 거쳐야만이 창조적으로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내가 식당을 한다. 그러면 의식주 안정을 추구하기 위해서 내가 식당을 했는데, 이 식당이 지금 불경기로 인해서 장사가 안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 식당에서 내가 대중적인 맛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연구를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메뉴와 메뉴 사이에 궁합이 제대로 맞게 메뉴를 만들어냈는가, 이런 거를 다시 한번 자기의 그 시스템을 점검을 해야지 된다는 거죠. 내가 옷가게를 하든 내가 정육점을 하든 빵집을 하든 미용실을 하든 나의 현재의 그 시스템을 한번 점검을 해야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고객이 무엇을 좋아하고, 지금 이제 경기가 어려우니까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만이 그 서민들이 좋아하고 대중들이 다시 와서
이 단골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집중을 하셔야지 돼. 그런데 단순히 불경기다, 나만 불경기가 아니고 다른 사람도 불경기다. 불경기는 항상 시대의 역사적 흐름에 따라서 항상 있어 왔어요. 이거를 어떻게 헤쳐나가느냐가 되게 중요하죠. 그런데 하수는 가지고 있는 자본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펼쳐나가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런데 고수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의 그 자본력이 있기 때문에 그 자본력을 활용을 해서 기회를 더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제가 눈앞에 이득만 보지 말고 흐름을 타고 가라. 그 흐름을 타고 가기 위해서는 멀리 내다보는 그러한 것들을 볼 줄 알아야지 된다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멀리 보는 그러한 그 눈을 키워야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멀리 보는 눈이 없다라고 하게 되면 제가 항상 얘기하듯이 욕심을 내려놓고 원심으로 가야지 된다. 내가 멀리 내다볼 수 없는 능력이 없다면 욕심을 내려놓고 원심으로 가게 되면 자동적으로 멀리 보이게 되고, 내가 뭐를 해야지 되는지를 아는데 내가 뭐를 해야지 되는지도 모르면서 욕심만 앞세워가지고 내가 뭔가를 자꾸 만들어내고 뭔가를 자꾸 욕심을 부린다고 한다면 그 욕심에 의해서 운이 막혀갖고 내가 되는 일이 없다라는 거죠. 그것이 기본적으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감독명철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욕심이 뭔지, 원심이 뭔지를 나름대로 이게 정확히는 모르지만 캐치는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도 어렵다. 그러면 어렵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 자산의 가치가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산의 가치가 떨어진다라고 하는 거는 동산이든 부동산이든 자산의 가치가 떨어진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 현재 부동산의 가격은 아직 떨어지지 않았다. 지금은 안 떨어졌지만 향후 방향성에서는 그 부동산이 지속적으로 하락의 국면을 맞는다라는 거죠. 그것이 불과 이제 2, 3개월만 지나게 되면, 지금은 이제 주식이 폭락을 하고 이게 자산들이 다 폭락을 하지만 부동산만이 건재하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부동산이 건재해지는 것이 아니라 시차라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이제 댐에서 물을 방류를 하게 되면 방류하자마자 소양강 댐에서 강원도에서 댐을 방류하자마자 서울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흘러야지 방류한 그 물들이 서울로 닿듯이 시간의 차이, 시간차로 인해서 앞으로 2, 3개월이 지나게 되면 부동산이 엄청나게 많이 떨어지게 되는 그런 구조를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멀리 내다봐야지 돼. 그럼 멀리 내다보게 되면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지 되는지를 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수들을 멀리 내다보지 못하니까는 자기의 바로 눈앞에 이득에만 따라가고, 이득에 따라가다 보니까는 멀리 내다보지 못하니까는 앞으로 닥쳐올 일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행동을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고수들은 멀리 내다보고 멀리 방향성에 따라서 지금 대처를 하면서 움직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 경기가 어려운 것이 갈수록, 시간이 흐를수록 빈부의 격차는 더 어려워진다. 빈부의 격차가 더 어려워진다는 건 하수는 더 어려운 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하수라고 하게 되면 앞으로 더 어려워질 거를 대비를 해서 내가 행동을 해야지 되는데, 여기보다 뭐 더 나빠지겠어라고 하게 되면 엄청난 그 고통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수들 같은 경우는 지금 내가 욕심으로 무언가를 만들어내려고 하지 말고, 하수는 지금 이 시점에서는 욕심을 내려놓는 것이 우선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을 하셔야지 돼요. 원심으로 가야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욕심을 자꾸 내려놔야지 돼. 욕심. 이럴 때일수록, 불경기 때일수록 욕심을 내려놓으면 원심으로 가다 보면 보이게 돼요. 그러면 보이면은 내가 뭐를 해야지 되는지를 알아. 그러면 욕심을 부려서 행동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내가 얻을 수가 있다라는 거고, 그 더 많은 것을 얻음으로써 나는 또 하나의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이 시국에서는
흐름을 타고 가서 지금 현재의 타이밍에서는 그러한 구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감독명철학을 공부하시는 분, 특히 이제 구독을 해서 공부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걸 진짜 명심을 하셔야지 돼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자산의 가치는 더 폭락을 한다. 그러면 지금 이 어려운 시기, 코로나로 인해서 이 어려운 시기가 이제 어느 정도 여름이 지나서 이제 마무리가 된다. 그러면 다시 이제 호경기가 온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지금은 이 상황에서는 말 그대로 늑대의 무리들과 싸우는 격이에요. 이 어려운 난관에서는 지금 어렵다. 우리나라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각 나라도 다 어렵다. 그 다 어렵다라는 거는 쉽게 얘기해서 한 인간이 늑대의 무리들과 싸우는 격이에요. 그러면 늑대를 물리치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총동원해서 싸우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가지고 총동원해서 늑대를 전부 다 물리쳤어요. 그런데 물리쳤는데 그 다음에 호랑이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면 그 호랑이를 어떻게 물리칠 것인가? 이미 나의 그 역량, 내가 쓸 수 있는 무기들은 총동원해서 늑대를 물리쳤는데 늑대를 물리치고 나서 보니까 다음에는 호랑이하고 맞닥뜨리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내가 쓸 수 있는 무기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러면 그 호랑이하고는 어떻게 싸울 것인가? 지금 이 불경기가 이제 여름 정도에서 우리나라는 끝난다라고 하게 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어려운 시기가 또 닥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부분 자체가 올해보다 내년이 더 힘들어지는 그러한 결과예요. 올해는 늑대들과 싸움이고 내년에는 호랑이하고 싸워야지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멀리 내다보면 올해 늑대하고 싸운다. 그러면 이제 호랑이가 다시 온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멀리 내다보면 호랑이가 온다라는 걸 아니까 나의 무기를 적절하게 쓰면서 호랑이까지 대비하려고 하겠지만 눈앞에 이득을 따라가는 하수들은 늑대만을 물리치기 위해서 자기에 있는 역량을 전부 다 쏟아붓는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호랑이가 왔을 때는 나는 어떻게 해야지 되는가? 결국 호랑이에게 잡혀먹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호랑이를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길 수 있는 나의 무기가 없기 때문에 그 전에 다 써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준비를 해야지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내가 어떻게 무엇을 해야지 되느냐.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난관이지만 더 어려운 난관이 또 온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지 돼. 그렇기 때문에 하수들은 뭔가를 하기 위해서는 욕심으로 하는 것보다는 원심으로 해야지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걸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즘 이제 그 상담을 오게 되면 이제 전화 상담으로 많이 해서 이제 전화 상담으로 하는데 상담을 이제 하다 보면 굉장히 힘들고 어렵다라고 얘기하고 자기 자신이 뭐를 해야지 된지를 모른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많은 욕심을 갖고 있는데 문제는 자기 자신이 욕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몰라요. 하수들은. 그것이 문제라는 거죠. 내가 왜 이렇게 어려운가? 어려운 난관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나는 무언가를 해야지 되는데 그러면 욕심을 내려놓으라고 하게 되면 상담을 할 때 자기는 욕심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이제 욕심이 없다라고 하는 거는 뭐냐? 자기는 욕심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욕심을 가지고 있는 조차도 모르니까는 어려운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이 된다라는 거죠. 만약에 이제 자기가 욕심이 있다라는 거를 알게 되면 내가 지금 이게 욕심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를 알게 되면 그 사람은 그것만 내려놓으면은 바로 원심이 작동이 돼서 많은 것을 원하는 것을 얻을 수가 있는데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가 있는데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가 없는 거는 결국 그 욕심에 의해서 얻을 수가 없다라는 걸 명심을 하셔야지 돼. 그래서 지금 어려울수록 더 어려움이 나한테 닥칠수록 욕심을 내려놓고 원심으로 가야만이 살아남는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명심을 하셔야지 돼요.